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문적인 지식을 기대하신다면은 보시지 않아도 좋고요. 하지만 그냥 제가 엄청나게 전문 지식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경제와 그냥 물가가 왜 오르는지, 우리나라 부동산이 왜 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해하기 쉬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동영상을 몇 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또 하도 집값 얘기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가가 오른다라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랑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비가 제가 태어났을 때쯤 100원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1200원인가요? 1300원인가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한 10배 정도 1000원으로 올랐다라고 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버스비가 한 10배 정도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화폐 가치가 10배 정도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시 집을 봤을 때 한 1억 원 정도 됐었던 집이 10억이 됐다라고 보죠. 근데 내가 이 10억짜리 집을 좀 비슷한, 그러니까 약간 좀 비슷한 수준의 집을 살려면은 어차피 10억 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돈을 이게 번 건가 싶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자가를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또 투기를 하는 사람하고 다를 텐데, 그렇지만 여기서 또 차이가 벌어지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기본적인 원리는 통화량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양적 완화라고 하기도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 2013년쯤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낸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때 알고 있기로는 달러를 지금까지 찍어낸 달러의 거의 한 3배 정도를 찍어낸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정확한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돈이 만약에 3배가 늘어났으면은 물가가 3배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화폐 가치가 3배가 하락이 돼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시간차가 생기면 뭐가 있냐면은 빈부 격차가 극대화돼요. 극대화되고, 그 다음에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심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물가가 내가 돈을 3배를 찍어놨는데 이 3배를 찍어놨다라는 게 우리한테 사실은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3배를 찍었다라고 하는데 당장에 물가가 엄청나게 뭐 3배씩이나 오르는 게 아니고 화폐 가치가 3배나 하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이 시장에 풀려 나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극대화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돈이 풀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돈을 푸는 방법이 이제 국채도 있고 대출이 있는데, 국채로 가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대출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돈이 많죠. 돈을 많으면은 이걸 뿌리기 위해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대출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금리 대출을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금리 대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미국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아주 싼 이자로 빌려오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금리를 해요. 저금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대출 금리가 조금 올라가기도 했고 대출을 좀 제재를 하고 있죠.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은 집값의 60% 정도는 소유를 하고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었을 때는 뭐 값에 그냥 10%만 있어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왜냐? 굉장히 저금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투자 심리가 올라가요. 투자 심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 되는데, 왜냐면은
빚을 내서 집을 안 사면은 손해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물가가 이제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게 시간차가 있지만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위해서 늘린 통화량에 그게 다 소진이 될 때까지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다 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대출을 제한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 심리가 위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똑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는 게 아닐까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빈부격차가 극대화가 되냐면은, 자, 뭐 같은 기간에 그냥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10억 그냥 한 8억쯤에서 20억으로 뛰었다라고 해보죠. 그런데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 3억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한 3억 5천 정도라고 해보죠. 아주 옛날에는 서울에서도 뭐 목동하고 강남하고 땅값이 비슷하고 서울하고 부산하고 땅값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시시각각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땅값이 비슷했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여기 땅값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은 은행에 넣어 놓으면 바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분이 그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이 투자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게 되고 늘어난 통화량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양만큼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은 이 돈들이 어딘가로 가게 되는데 이게 균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에 쏠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을 보시면은 한 뭐 몇십 년 전이랑 지금이랑 보면은 돈이 많았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졌고, 보유 자산의 규모도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생겨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제 늘어난 통화량이 어디로 쏠리느냐는 건데, 근데 확실한 거는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빈부격차가 늘어납니다. 이거를 저는 그냥 부동산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고 통화량을 늘린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제가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진짜로 뭐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신들의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통화량을 늘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그것에 약간 조금 좀 낙수 효과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진 돈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건물 사가지고 뭐 두 배로 불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조금 떨어지는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적 완화의 그 돈을 푸는 게 이제 거의 끝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대출 금리를 좀 올리는 이유가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제 빌려갔던 거 이제 더 이상은 싸게 빌려주지 않으니까 이제 돈을 좀 갚던가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싸게 빌려주지 않는 게 가장 크겠죠. 자, 여기서 또 어떻게 부익부 빈익빈이 되냐? 자, 투자 심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최고점에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자, 손해를 본 금액만큼은 누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은행이 이득이죠. 그러면은 원래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준 쪽이 사실은 가장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는데 집값이 올라간 다음에 사실은 다시 안정기라고 해야 되나? 올라갔다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만약에 양적 완화가 생긴다? 물론 우리나라는 통화 정책을 좀 보수적이고 잘 조절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 양적 완화를 심하게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집값이 오르내리는 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비싸고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인 국가들을 가보면은 훨씬 더 사실은 부동산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실패한 사람들이 뭐 베네수엘라 같은 데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거의 돈이 종이 조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최고점에 산 사람들은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양적 완화가 있으면은 아마 다시 부동산은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양적 완화가 한 번 더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부동산은 지금 상태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그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지금 강남의 송파 같은 경우에는 뭐 헬리오시티 때문에 다른 집값들이 막 요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지금 저희 동네도 그렇지만 아파트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서 집값을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집값이 조금씩 잡히고 있어요. 조금 다시 한번 써보자면은 대출을 제한했잖아요. 제한하면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요. 그러면은 부동산이 하락을 하겠죠. 여기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되신다면은 거기서 양적 완화가 다시 있어서 다시 대출이 쉬워짐, 대출이 쉬워지면은 다시 또 투자 심리는 상승하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나라 경제에 안 좋은 거고 이거는 나라 경제에 좋은 거 아니냐? 무조건 투자 심리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나라 경제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빈부격차가 극대화 더 되는 그런 양상만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거는 또 우리나라 정부가 대처를 잘한 것도 있지만 중국 자본이 조금 많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것도 있어요. 많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 도시에 집값이 너무 오르는 경우는 중국 자본이 너무 무분별하게 투입돼 가지고 말도 안 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 투자자들이 많이 부동산을 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을 늘리고 어떻게 보면은 집 공급을 늘려서 더 큰 재앙, 뭐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때문에 거의 재앙 수준인 출산율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많이 공급해서 집값을 좀 안정화시킨다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방향은 옳은 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좀 늦은 감이 좀 많이 크죠.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냥 급작스럽게 하도 유튜브에서 부동산이랑 뭐 집값 올라가고 연예인들 건물값 올라간 얘기를 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걸 나름대로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소소하게도 계속 있기도 하고 그 전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때쯤에 좀 메가톤급의 양적 완화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또 우리나라 부동산이랑 전 세계 부동산들도 메가톤급의 그 부동산 상승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돼서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물가랑 이제 화폐 가치는 급락을 하는데 거기서 부가 한쪽으로 집중이 되고 그러면은 또 투자 심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놨던 돈들이 이제 다 돼서 대출 규제가 좀 세지면은 다시 또 투자 심리는 낮아지고 그 돈들이 다시 또 더 부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이든 뭐를 보려면은 이 양적 완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뭐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고 어려운 단어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너무나 그냥 순둥순둥 뭐 대충 얘기한 거라서 내용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너무 크게 지적하지 않고 아 이런 맥락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